부양가족 탭을 수정하라고 그랬는데 아래쪽에 부양가족의 나이와 그다음에 소득에 대한 몇 가지 혜택 어떤 그 종류들이 좀 있어요. 그 보면서 부양가족 먼저 한번 바꾸라는 얘기 같아요. 가볼게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여기 들어가는 얘기죠. 여기에서 연말정산 하단 부분에 연말정산을 수행하라는 건 아닌 것 같고 요 위쪽에 지금 입력되어 있는 부양가족들이 다 지금 부로 걸려 있단 말이야. 우리가 요 여제가 우리가 앞에서 87회, 86회 풀 때는 요 부양가족을 여기서 등록하고 넘겨받았죠. 사원 등록에서. 근데 가끔은 그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았으니까 직접 여기서 수정해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본인부터 볼게요. 본인은 특별하게 공제사 바뀌거나 할 부분들은 없어요. 그럼 아버지를 볼게요. 아버지는 특별한 말 없으면 소득이 없다고 얘기했죠. 아까 위에서. 부양가족 외 제시된 자료 이외에는 부양가족은 소득 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다. 그럼 아버지는 특별하게 제시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최종원 아버지는 72세, 그럼 60세 이상. 그리고 모두 받냐? 경로우대도 받겠죠. 이게 앞에서 처음부터 입력을 하지 않아서 직접 일일이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불편함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해보라고 문제를 내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면서 김숙자는 상가 임대 소득 금액이 1200이기 때문에 하여간 안 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신우리는 배우자예요. 배우자인데 연간 총 급여가 1700이고 이 중에 일용 근로자로서 받은 총 급여는 1200이래요. 그럼 일용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가 되니까 1200은 없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총급여가 딱 500이네. 총급여가 딱 500인 사람이 그 금액만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배우자가 살아났네요. 그래서 나머지 배우자 자체가 어떤 특별한 질병이 있거나 그 다음에 뭐 한부모가 본인이 70세 이상이거나 하지 않으면 반영할 게 없고요. 마지막 고등학교인데 소득이 별도로 지문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20세 이하로 자녀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게 잘 열렸는지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 상태가 지금 입력된 마지막 화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걸어 놓고 이제 다시 연말정산 입력 탭을 눌러서 다시 한번 조회 버튼을 누르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그리고 자녀세액 공제 자동으로 반영된 게 보이시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이제 연말정산의 데이터를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원 학비.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육비 얼른 찾아가지고요. 한 번에 다 입력하셔도 좋고 저는 지금 이렇게 한 번에 입력하지 않고 이렇게 입력하는 게 과정상 입력하고 또 들어가서 금액 수정하고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교육비는 야간 대학원 본인난에 500 넣고요. 자동차 손해보험료 가장 일반적인 보험료죠. 그다음 본인이 신용카드 사용한 게 있대. 신용카드로 갑시다. 2100만 원을 결제했는데 이 중에서 300은 대중교통 나눠요. 300은 대중교통. 전통시장 700. 대중교통 100만원. 체크카드 없대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1100이면 나머지 본인 신용카드, 일반 신용카드는 1000만원이란 뜻인 거네. 잠깐 이렇게 올려놓고 주1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에서 도서 공연 사용액이고요.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자래요. 그러니까 도서 구입비도 일정 신용카드에서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그 공제율을 일반 신용카드인 15%보다 2배 받으려고 입력한 거고 이게 맞다는 뜻이에요. 아버지 질병치료비. 아버지 질병치료비는 아버지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자, 아버지 질병치료비 의료비 항목에다 갖다 놓으시고 전액 공제되는 65세 이상란에 넣으면 될까요? 아버지의 질병치료비 1200만원.
엄청난 금액을 공제받네요. 1200이면은 총 급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얘란 얘기고 1002만 원이란 얘기고 요 금액이 이제 기본적으로 15% 정도를 세액으로 공제받으니까 150만 원을 세액으로 공제받는 엄청난 일이 생기네요. 자, 어머니는 어떠한 경우도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일반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어머니 김숙자는 소득 금액도 넘겼어.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도 이제 일단 교육비는 안 되고 임대상가의 화재 보험료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어머니는 소득 금액까지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보험료에선 해당 사항이 없죠. 넘어갈게요. 이제 배우자. 배우자는 소득이 결국 없는 걸로 보게 되네요. 자, 배우자는 시력이 안 좋은가 봐요. 시력 교정비, 안경 구입비를 구입했대요. 배우자가 특별한 경우는 아니니까 다 이제 일반 그 밖에로 가는데 안경 구입비 90만 원 중에 얼마만 우리 입력해야지 정확한 입력이 되겠습니까? 그쵸? 50만 원 넣어야지. 잘 보시고. 인당 50이잖아. 질병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교육비만 먼저 넣을게요. 그 밖에 의료비 먼저 일반 안경구입비 50 그리고 또 하나 아래쪽에 질병치료비 300 그러면 두 개 더하면 350만 원이 그 밖에 의료비로 들어가고요.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개되겠지? 소득이 없는 걸로 배우자는 원래 나이도 안 보는 걸로 그러면 둘 다 충족하니까 다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500만 원 중에 대중교통이 200이고 전통시장이 100이 있대요. 자, 대중교통은 300에다가 대중교통 사용액 200만 원 업해서 500 바꾸고 전통시장은 애초에 700이고요. 100만 원 포함되면 800 되죠? 그럼 500만 원 중에서 200이랑 100만 원 제한 나머지 200만 원은 일반 신용카드로 붙으면 되겠다. 신용카드와 관련된 부분이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느냐가 공제 금액을 많이 움직이게 하니까 그거 잘 보면서 입력을 좀 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많이 썼기 때문에 1650을 초과하는 금액 그럼 1900 얼마 정도는 지금 다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제 한도 금액이 우리가 대중교통, 전통시장, 공연시장은 한도를 넘기면 각각의 한도를 100만 원씩을 더 받기 때문에 한도 금액이 좀 많은 거야. 다른 경우에 비해서. 자, 이제 배우자에 해당하는 질병치료비까지 같이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까지 같이 넣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17살 자녀 고등학교 학비 다 되겠지 뭐 당연히. 초중고 600만 원. 지금 600만 원 입력하면 600 중에 한도는 알아서 반영될 거예요. 그래서 합산되면 교육비 공제 금액 반영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용카드부터 쭉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한 두세 명 정도 모든 가족이 사용한 비용들이 지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용카드 전체 금액 확인해서 나눠서 제대로 넣는지 여기 신용카드에 1200 그 다음에 100, 800, 500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보험료 같은 경우는 40만 원 정도가 일반 보장성으로 공제를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는 1200만 원에 붙인 65세와 나머지 350 반영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교육비가 비싸죠. 그때 가면. 근데 교육비는 전액 공제될 수 있는 본인은 500, 대학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녀 600 넣어도 지금 금액 보시면 600에서 300으로 바뀐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한도는 자연스럽게 500은 다 받는데 600은 300에서 까여서 800이 세액 공제가 될 수 있게 자동으로 계산된 게 반영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85회 기출문제 중에서 연말정산까지 쭉 훑어봤는데요. 나오는 모든 문제들을 섭렵하시고 지금부터 풀어내는 모든 문제들이 동일하게 나오거나 다르게 나오거나 산발적으로 나올 뿐이니까 문제 풀면서 몇 가지는 필요한 부분들은 암기하시면서 기출문제 푸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85회 기출문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